사무의견 344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늘 도라고 했나요? 네, 오늘 도라고 했어요. 오늘도 이제 힘차게 한다. 네. 그런 의미셨겠죠. 오늘도 하기는 한다. 그러니까 안 할 줄 알았지만 하지롱. 하기는 하는데 네.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이게 어느새 이제 우리 네. 저 최종 의견의 텐션을 지금 네. 담당하고 계신 분이 담당하시는 빠져서 좀 걱정이네요. 네. 몸이 좀 안 좋으신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다. 네, 저도 좀 좋진 않은데 목소리가. 저는 뭐 안 올 정도는 아니어서. 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어제 오늘. 네, 미세먼지 너무 심하네요. 조금 오후에 좀 나아지려나? 우리 선재 아나운서 같은 특히 뭐 하정 네.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에 예민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 이런 거에. 멘트를 계속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막 노래방 4시간 가도 목이 괜찮은. 성대는 튼튼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다른가 보다. 난 노래방에서 한 30분, 1시간 돼도 목이 바로 가긴 가거든. 나도. 옛날부터. 근데 미세먼지보다 더 심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이번에 언제? 프랑스 갔을 때 네. 유럽은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를 되게 많이 피우잖아요. 담배에 약하구나. 근데 그게 동네마다 좀 담배 비중이 좀 다르더라고. 근데 정말 동네가 심한 있어? 동네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 관광객이 별로 안 오고. 그래서 거기는 진짜로 공기가 담배 연기였어요. 그 잡채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개인의 자유 이렇게 하는 건가? 담배 피우는 저는 게? 솔직히 불호는 아니에요. 그 담배 네. 연기에 대해서 별로 호불호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그 정도면 불호죠. 목이 지금 목이 그러니까 가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스모커들이 있어도 그냥 관념적으로. 제 앞에서 피워도 아무 상관 없고 솔직히 정말? 한국에서는 뭐 길에서 피워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약간 거기는 100만 명이 동시에 피우니까 목이 아프긴 아프다 뭐 이런 오히려 그러면 신체적인 근데 얘기였고. 그게- 호불호는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건 되게 네. 신기하다. 엄청 부러울 것 같은. 아니요 저는 느낌인데. 오히려 약간 가끔 되게 좋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요? 난 안 피우지만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 아니 안 피우지만 뭔가 맡았을 때 되게 좋은 담배 향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일본 가면은 왜 좀 그럴 때 있어요. 우리랑 담배 종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입고 사는데 진짜 우리나라 담배를 흡연자가 설 자리가 아예 없는 곳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외국 가보면 완전 느껴요. 어디를 가도 다 저는 피더라고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유교가 등장하셨다. 근데 유교는 담배 곰방대를 피우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는 유교는 이 굉장히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담배를 팔잖아요. 네. 근데 막 금연하라고 막 국가에서 광고하잖아요. 그것도 아이러니죠. 근데 그거는 흡연자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나는 담배 연기 진짜 개 싫어하거든요. 네, 저는 너무 싫어요. 불호야 또. 댕 싫어해요. 댕 싫어하는데 근데 그냥 권리적 측면에서는 네. 우리나라는 진짜 반대로 흡연권이 너무 보장이 안 돼서 팔아놓고 중독시켜 엄청 멀리 걸어가야 되고 이런 거.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전 좀 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지금보다 더. 네. 아니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뉴질랜드에서 법안 나온 거? 뭐 어떤 봤어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몇 년생 이후부터. 몇 맞죠? 년생 이후부터 담배 못 사는 법이 나와가지고. 몇 년 이후부터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이 출생자. 때부터는 담배를 아예 못 사는 거예요. 사지도 이 사람이 못해. 어른이 돼도. 어른이 돼도 이제 평생, 한 예를 들면 중학생까지. 응.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됐어요. 지금 나이가 만 적어서. 19세 이하부터 담배 못 산다 이게 그죠? 아니라 예. 지금 2000년생 예를 들면 2000년생 이후부터는 얘가 어른이 되고 50살이 80살, 되고 얘는 90살이 담배를 못 돼도 못 사는 거예요. 산다고요. 왜요? 몸에 안 좋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 걔 나이를 고려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을 고려한 거네요, 그건. 그래서 이제부터 담배 사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아무도 못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네. 펴왔으니까 존중해주고 네네네네. 근데 뭐 걔는 밑에 사람들도 사겠죠. 어떤 비흡연자로 방법을 남으라는 이용해서든. 거예요? 와. 그렇죠, 그렇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사겠죠. 담배는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법적으로. 흡연권과 혐연권의 어떤 충돌 문제에서. 근데 저는 약간 난 전 유교가 아니거든요. 유교 뭘 떠나서 담배 피는 애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난 그런 생각은 안 필 하고 곳이 없어서. 그냥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보장할 때 마음에 안 드는 행동도 하게 해줘야 그게 자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있어요. 이제 좋은 행동만 하게 해주면 그게 무슨 자유냐. 하정 기자 얘기를 대단하면 나도 싫어하니까 그런 건데 나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옆에서 피는 게. 아 그럴 수 있죠. 내가 있을 때. 약 간접 흡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게. 내 권리다. 뭐 그런 논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이게 집중 탐구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뭐 혐연권보다는 네. 혐연권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많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네. 분위기가 너무 다행이죠. 저 같은 사람이 살기에는. 그래서 파리 가면은 그 카페나 식당에 이렇게 바깥
바깥에 앉는 자리가 있고 안에 앉는 아, 자리가 네네. 있잖아요. 안에 아무도 안 앉아요. 왜냐면 안에는 담배를 못 피거든요. 아 그래도 안에 못 피게 해놨어요. 네,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안에는 못 펴요 이제. 근데 밖에는 필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만 밖에 빽빽하게 앉아 있고 안에 아무도 안 음식 앉아요. 맛도 안 날 것 같은데 옆에서 피우고 앉아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드는 게 거긴 다 느리잖아요. 음식도 늦게 나오고 네. 차도 늦게 오고 버스도 늦게 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 쟤네가 혹시 저래서 저 사이에 담배를 정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담타를 보장하는 거죠. 담배 타임을. 저랑 같이 간 언니가 그 생각을 했다. 여기는 해야 된다. 안 하면 할 게 없다. 막아떠서. 할 게 없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담배 얘기를 오늘 되게 길게 네. 했네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 담배를 못 사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대요. 와. 독특하다 독특해. 보건부 차관 사용하는 사람의 절반을 죽이는 제품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 라고 와. 해서 뭐 위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한번 합니다. 해봐야겠는데 우리 집탐에서 같이 모여서 담배 피면서 한번 하죠. 집탐 배우면서 저도 뭐 여기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어. 없는데 뭘 배워요. 조 변호사도 안 피죠. 아무도 안 피죠. 안 피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핀다는 얘기나 피는 모습이나 담배 냄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술자리를 한 번 정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안 피고 견딜 수는 없을 텐데. 네, 안 흡연자는. 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담. 멈춰. 학교 폭력이구나 그건. 네. 멈춰. 우리 댓글을 읽어야 되는데 댓글을 읽어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아 그러네요. 뭐 어떻게 정 변호사님이 뺏으세요. 목이 좀 목이 그러니까 아파서 제가 할까요? 하정 네. 기자님이 조금 네, 제가 읽다가 한번 힘들면 내가 하나 읽든지 말든지. 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주로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을 하다가 마는 것이고 둘째는 아 맞다. 이게 뭐 왜 나온 거지? 아 그냥 저희를 화나게 하고 예,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 어떤 맥락이 있나요? 맥락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번 우리 주에 무슨 얘기를 방송하고 했나요? 그냥 장구 아니에요 장구. 장난꾸러기. 네, 장군님. 근데 우리 그거 안 했어요.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그건 해야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요? 아 제가 함부로 시그널 써도 되나요? 그러시죠 뭐. 박하정 기자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네. 뒤늦게 하는 거 봐. 주로 댓글 떴어. 네, 그 다음 댓글부터 할게요. 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 퍼블리시티권도 저작권처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캐롤을 저작권 때문에 길에서 많이 듣지 못하는 것처럼 퍼블리시티권 영향으로 소송도 배상 금액도 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연예계는 긍정적일 수 있겠군요. 조변님처럼 올 한 해는 꼭 자격증 도전에 성공해 보겠습니다. 작심살인 금지. 네. 작심살인은 이거는 무서운 오타가 아니라 말씀을, 예. 네, 노리신 것 같아요. 네, 이 장구들이 오늘 좀 판을 치네 이 댓글에 지금 그죠? 마지막 댓글도 약간 장구 느낌이 아, 그래요, 네. 없지 않아 있는데. 팟빵이죠 이번에. 네, 반격의 첫걸음님. 새해에도 변호사님들, 아나운서님, PD님 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법조인들은 법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유치하고 고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잘 안 본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괜찮은 작품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쿠조의 대죄라는 일본 만화인데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제1심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만화 뒤에 못 봐? 뒤에 뒤집힐 것 같은데. 네. 너무 맛보기인데? 만화를 보는 내내 법은 도구라는 정현석 변호사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추천해 봅니다. 이 말이 떠오를 정도면 뭐 어떤 애니일까요? 법은 도구, 구조의 대죄. 뭐에 법. 네. 왠지 김선호 변호사님은 이거 봤을 것 같아요. 법과 도덕으로 무장한 극한 드라마라는데. 제가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주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 어록에는 없지만 나무의 그가 멈춰서 법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법이 오히려 법을 위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 법이. 네, 법이 뭐 어느 걸 해줄 수도 없고 사법부가 무슨 국가를 발전시키는 기구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해석하는 기관이라서 네.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기대하지 말라. 네,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만약에 뭐 바꾸려면. 법에 기대하느니. 네, 근데 아니 중요한데 법의 네. 중요성을 뭐 낮추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법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곳이다 보니 사법부랑 맞아요.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당한 결론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약간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든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이제 법은
도구로 삼아서 무슨 색을 입힐 수도 있다. 뭐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뭐 애니메이션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네, 어떤 의미를 담아서 법은 도구라는 말이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볼라 그랬는데 좀 봐야겠는데 무슨 뜻인지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 이 말이 떠오르시네요. 아니 종이 만화인가 보네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웹툰인가 보네요. 네이버 1심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다. 일본 만화인데 그럼 번역해서 하나 봐요. 단행본으로 봐야 되나 봐요. 그걸 올려놨겠지. 그 이북 플랫폼으로. 네네. 요즘 그 게시판 무슨 커뮤니티나 SNS 가면은 제 또래나 네. 저보다 좀 어린 남자들 네. 네. 슬램덩크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새로 개봉했다면서요. 네,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송태섭이 주인공으로 나온다면서요? 네. 근데 저도 스피노프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저도 같은데. 근데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둘 다 안 봤죠. 그러니까 슬램덩크도 약간 안 봤어요. 나이도 좀 어리고 네. 나이가 좀 또 여성분이라 해도 나이가 좀 있으면 또 본 사람들이 많아요, 꽤. 네. 안 본 사람도 많지만. 그 송태섭 얘기 주인공 다룬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겠다. 왜냐하면 이제 걔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안경 쓴 서사가 사람이에요? 없어. 그 사람이? 아니요. 네. 송태섭이 누구지? 키 작아요. 키가 저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 포인트 가드. 그 키가 다 같으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볼 때 약간 제가 농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머리 그래서 약간 이입을 많이 곱슬머리 했죠. 그 친구인가? 네, 저도 약간 곱슬머리고 그래서 이입을 많이 했었죠. 나를 보는 느낌으로. 네네네. 몸이 엄청 빠르고. 이 사람이에요? 네, 저도 몸이 엄청 빠르거든요. 슛을 별로 못하고 걔도 못해요 별로 슛을.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혼자 입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되게 장꾸분들이 오늘 많이 달아주셔서 네. 장꾸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마디 해줘야 되나? 약간 허전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꾸 뭐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해주실 타임. 네, 장구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선재가 좀 하면 어때? 전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안 되는데 선재 더 안 되겠지. 제 영혼을 그런데 소비할 수 없어요. 그런 데라니. 여보세요. 사람 안 나왔다고 지금 그런 데라니. 네. 낭비할 수 없다. 저도 텐션이 높지만 완전히 다른 결이라서. 그러니까 조선 변호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딱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를 그냥 비슷하게 가게 할 수 일관성이 좀 있고 네. 저는 좀 이제 막 뭐 어떤 때는 뭐 멍 때리고 있다가 어떤 때는 막 와 이랬다가 그래서 이런 좀 안정적인 주파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든 자리는 아쉽네요. 몰라도 난 자리가 많이 약간 느껴지네요. 동창회에서 정말 탐낼 인재상인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어떤 모임이 느낌인지. 오랜만에 만날 동창회에서 동창회에서 굉장히 탐낼 내가 인재상이야. 얘랑 되게 친했었구나 막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든 자리는 몰라도 네. 난 자리 안다 그러니까 다음에 든 자리로 오면 또 우리가 모르겠네요. 모를 것 같습니다. 난 자리만 지금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친구 왜 없나. 보고 싶어요 변호사님. 네네. 듣고 계시겠죠? 듣고 오시겠죠? 아니,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더라고 우리 조 변호사님은 청취자 1위예요. 네. 다음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패널 분들 모두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부터 법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즉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내용을 보면 신분증 같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현재와 다른 얼굴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 건지 아님 현재 경찰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문제인 건지 몇몇 피의자는 현재 얼굴이 공개되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는 부분인데요. 해당 법률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및 실효성 관련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최종 의견을 통해 많이 공부하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가 가라 내가 갈까 올림. 또 댓글에 이어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그 여권 같은 건 최근 얼마 찍은 사진 이런 거 요구를 하는데 그렇죠. 이건 그게 없어서. 근데 나는 이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증명사진 찍을 때 너무 네. 뽀샵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더 못 알아보게 된다. 범죄자든 아니든 간에 네. 솔직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포샵도 포샵이고 포토샵 금지 이렇게. 제가 해서. 이번에 좀 현장 강의 많이 와가지고 네. 한 300명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회식을 했어요. 중간에. 이제 종강이 아닌데 네. 저는 중강 파티라고 토요일 날 했는데 이제 제가 그냥 원래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공스타라 그래가지고 공부 관련된 것만 하는데 그냥 뭐 기분 좋아가지고 첫 테이블에서 누가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이게 셀카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네. 인스타에 올리겠다. 싫은 사람 가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가 찍었는데 애들이 이제 환장하던 게 제가 필터를 안 쓰거든요. 네. 필터 없는 걸 쓰면 안 되냐고 이제 휴대폰 주면서 제 걸로 좀 다시 찍어달라고 올릴 거면. 필터 있는 걸로 해달라고? 아, 그쵸. 저는 노필터거든요, 아예. 근데 좀 그 친구들이 뭐 아주 어리진 않고 어린 친구는 20대 중반이고 나이가 있는 친구는 한 30대 중반? 뭐 그 정도인데 필터 없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필터를 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미국은 이렇게 증명사진 보면 다 머그샷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 그렇죠. 여권 사진도. 네. 그래서 뭔가 이 증명이라는 거에 네. 우리나라 그 사진들이 기본적으로 다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서 여권은 그런 것 근데 같아. 그렇지. 여권은 좀 덜 만지지 않아요? 여권 사진? 아닌가? 여권 사진도 근데 만져서 내도 그냥 뭐라 안 하는 것 맞아. 같던데. 귀만 뭐 저 이번에 이마랑 이런 데만 새로 보이면. 여권 만들면서 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지하철에 앉아서 찍는 거 있잖아요. 네. 의자 돌리는 거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높이고 낮추고 너무 그지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했어요. 해외 나갈 일도 별로 나도 없고. 급하게 이번에 프랑스 갈 때 동네 사진관에서 했어요. 네. 근데 뭐 포샵 할 게 없네요 이러면서 칭찬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해주는 거였어. 칭찬인 것 아니 같은데요. 칭찬을 하면서 받았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화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진짜. 화장도 안 한 상태였어요. 완전 민낯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안 해도 돼. 네. 또 이번에 그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이기영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얼굴 공개, 신상 공개가 됐는데 신분증 사진이 공개가 돼서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또 그렇죠. 이렇게 예전에도 몇 막 번 그랬던 거고. 있었어 그런 일이. 네네. 제도적으로 뭐 어떤 현재 법제적으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지금 그게 그 경찰이 이제 신상 공개 위원회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유권 해석을 법무부가 그 친구가 동의를 하면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긴 하죠. 해석을 누가 하고 하겠어 근데.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신분증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하는데 이제 뭐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흐름을 타고 네. 법을 막 발의한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내용을 보면은 뭐 조금 강제하게끔. 네, 이제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뭐 피해자가 그거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있고 뭐 자기도 인정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일 때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단서를 하나 단 게 네. 단 이때 공개하는 피해자 얼굴은 그 공개를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네네. 힘들게 결정한 만큼. 네, 뭔가 그 최근 걸로 이제 하도록 하는. 오늘 청취자 사연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네. 박하정 기자님이 좀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니 이건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찾아보자고요. 뒤에 말씀 많이 하실 거잖아요. 제가 또 이거 그 지금 얘기하신 거를 제가 찾아와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정말요? 죄송해요. 다시 그럼 할까요? 의견을 말하세요. 얘기를 뺏었네요. 사실 뭐 처음 알았어요.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그럼 얘기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효성이 참 있다면 있고요. 또 없다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저는 것은 이제 뭘까요? 성형 이런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이 신상 이렇게 된 사람들이 네. 뭐 지명수배뿐만이 아니라 네. 좀 성형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성형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후에 네, 출소하고 그러니까 나서 사질이 문제가 아니라. 성형 이제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쌍수까지는 한다라든지 네, 네. 여기 약간 근데 이제 뭐 돌리어 깎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 아예 윤곽이 달라지니까. 근데 애초에 네. 신상을 공개하는 네. 이유? 네. 목적 같은 게 쓰여 있어요 법에? 국민의 알 권리 네네네. 보장. 써 있을 겁니다. 아마 모든 그게 법에는 있고. 일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문득 근원적인 알 그 권리 이유가 보장이랑 뭐 재범이나 무슨 그런 거 재범 써 있겠죠. 방지 및 범죄 맞죠. 예방. 안 보고도 알잖아요. 저는. 대박이야.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 뭐 이런 경우에 네. 하도록 돼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이미 잡힌 사람 공개해봤자 뭐 뭔 실익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나오는 사람을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출소할 때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재범 방지나 이런 성범죄 이런 분들도 출소할 때 하는 것처럼 그거는 약간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나오면 이제 사회에서 돌아다니니까 그 중에 특정 범죄는 뭐 공개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진짜 성범죄처럼 지금 이제 어차피 구속되고 수감되는데 공개할 필요가 있냐? 그거는 또 필요성이 현저히 낮죠, 사실. 알 권리. 그거는 알 권리밖에 없죠, 사실. 왜냐하면 탈옥할 것까지는 아니니까. 재범 방지? J-pop? 아니면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뭐 네. 얼굴 보고 렛츠고. 여죄가 공개가 뭐 밝혀진다든지 제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그런 경우는 사람 있을 있더라고요. 있을 것 같긴 해. 내가 그래. 예전에 만났었다 이 사람 뭐 이러면서 오늘 제보하고. 니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의견이 너무 좋은데. 오, 네. 좋은 지적.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좋은 지적? 마스크 질문? 네. 마스크 쓰지 않아요? 네.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그 나올 때 기자들 앞에 설 때. 그렇죠. 나올 때 그렇죠. 쓰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나올 때 사실 크게 이렇게 문제가 한 나오면서 가지가 얼굴이 아니구나. 공개가 안 됐지. 사진만 나왔고. 그리고 예전에 고유정 맞죠? 머리카락.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있고. 방송했지 않아요? 예전에 옛날에 하셨더라고요. 고유정 뭐 네. 했던 것 같은데. 머리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나와서 그게 본인 때 아니었어요? 김학휘 기자 때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게? 제가 이번에 그거 할까 해서 찾아보는데 김혜민도 아니고요. 김학휘 기자 시절이라서 제가 그냥 딴 거 해야지 이렇게. 몇 년 전이라고 그게? 그렇구나.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장 이게 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네, 저는 형식을 맞습니다. 통일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관되게. 뭐 그러니까 민증이면 민증. 누구는 막 포샵 엄청 된 사진이 나오고 누구는 막 엄청 예쁘게 나오고 적나랑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신상공예인데 막 네. 예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 전주환 그 신당역에서 어. 그 영무원 살해 스토킹하고 살해한 전주환도 엄청 뽀샤시한 맞아. 엄청 잘 그런 게 나온 나왔죠. 사진 나와가지고 뭐냐 뭐 이런. 그리고 뭐 잘 나왔다고 뭐라고 할 수. 잘 나왔다고 네, 하는 그게 건 아니라 아닌데. 이제 실물과 다른 경우가 그렇죠. 실물과 문제인 다르게. 거죠. 입사할 때 그 찍는 그 파란 배경에 뽀샤시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 네네. 회사 입사할 때 보통 많이 찍는 네네네. 스타일 있잖아요. 네. 어느 회사든. 네. 근데 솔직히 그 사진을 보면은 난 누가 누군지 다 똑같잖아요. 사실 그 결과물이. 약간 롯데월드 연간회원증 사진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밝은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그러니까 너무 느낌이라. 막 뽀샤시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여튼간에 이걸 공개하는 목적은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구분하는 목적이잖아요.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자꾸 성환이 역할을 하려고 제가. 마무리를. 네. 근데 이런 저런 논의가 있는데 상세한 설명과 실효성에 관련돼서 얘기를 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집탐을 지금 노리신 것 같아요. 네. 집탐 한번 해봐달라. 집탐을 고민 한번 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리가 더 많이 나오면. 올 한 해도 많이 공부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네요. 솔직히 진짜 저랑 성환이도 공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주제에 몰랐던 것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화제의 판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여고생의 속옷 패션쇼 영상 보냈다가 잘린 교사. 결말은? 뭘까? 교사 A씨는 고등학생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4분짜리 이 영상에는 리한나가 노래를 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근데 저는 빅토리아 시크릿을 이런 식으로 기자가 풀어 썼다는 게 너무 웃겼어. 이게 빅토리아 속옷 시크릿. 중심의 의상을 입고. 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리한나가 공연하는데 하는 게 아니고 리한나가 공연한 빅토리아 시크릿 영상이잖아요. 빅토리아 이게. 시크릿이 속옷이잖아요. 그거 할 때 리한나가 가서 공연을 한 거군요. 원래 가수들이 콜라보를 하잖아요. 그래요? 했었잖아요. 모르니까. 몰랐어요. 근데 속옷은 쌍방울. 속옷 중심의 의상이라는 게 너무 웃겼어. 보면. 속옷 중심의 의상이라는 네. 건 완전 속옷은 아닌 거네요. 그죠? 이게 란제리 패션쇼인 거죠. 그러면 그냥 속옷 아니에요? 란제린. 란제린 속옷이 아닌가? 근데 일상적으로 입기보다는 약간 데일리한 쇼용 속옷 느낌은 아니고. 쇼용 네. 의상인 뭐 이제 거죠. 더 아까 이상 찾아봤어. 네. 자세히 물어보진 않을게. 저도 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무튼. 네. 고등학생 B는 한 달 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교사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A씨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해서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이 교사 A씨에게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인천지법은 이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 교육감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불기소 나오니까 이제 힘 받아서 행정적인 어떤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나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네. 라고 했고 재판부가 이 A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 해당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가 4,900만에 이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미성년자 검색 제한된 영상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된 영상물로서 음란물은 아니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해서 이제 이분 살아났네요. 직위해제 취소됐다고 합니다. 참 이게 음란 혐의로 고소를 학생이 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은 또 경찰 단계에서 있다고 했고 여러 단계가 경찰 단계에서 있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좀 있어 보인다. 경찰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이게 그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동 학대가 될 수 있구나라고 그거는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지되는 성적 학대. 네. 이 영상은 뭐 이제 또 논해볼 수 있지만 뭐 네. 진짜 뭐 야한 영상 음란물 이런 거를 이런 보여주면 거. 이제 네. 그건 당연히 아동학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단지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직위 해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이 교사분이 했던 것 같고, 네. 참 뭔가 이렇게도 일이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묘한 것 왜 같아요. 난 왜 이런 톡을 했을까부터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리안나 영상을 보내달라 했다잖아요. 학생이 리안나 영상 보내달라 그랬는데 네. 또 하필 또 빅토리아 시크릿 새 보냈구나. 나온 리안나 영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좀 싫긴 하다. 제가 뭐 이게 뭘까 생각해서 아까 유튜브 찾아봤는데 지금 5,300만 조회수 나와 있는 아마 그게 이게 아닐까? 이 판결 때문에 더 올랐군요, 조회수가. 제가 이를 더 높였어요. 전 이건 어땠어요, 영상이? 전 못 봐서. 그냥 뭐 이 유교 거래 관점에서는 초등학생은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고등학생인데? 얘는 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은 봐도 될 것 같아. 아니 봐도 되는데 왜 보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내냐는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게 초등학생이 보면 안 될 것 같고 뭐 고등학생 정도면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 뭐 성관계가 나오는 영상이면 뭐 그거를 이제 뭐 12금으로 묘사하기도 15금으로 묘사하기도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차피 패션쇼 나 왜 발음이 패션쇼라고 자꾸 어르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 패션쇼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패션쇼는 뭐 똑같지 않나요? 초등학생이 볼 수 있으면 고등학생도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신체의 어떤 여성의 여성성이 어떤 강조되는 근데 복장과 상체가 네네. 제가 노출이 되고 예전에 그러구나. 그 학교 다닐 때요. 네. 학교 앞에 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술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뭐지? 영상을 띄워놓는데 한쪽 벽에 맨날 빅토리아 시크릿 뭐 리안나뿐만 아니고 그러네. 마룬 파이브 뭐 네.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당대에 네네. 되게 엄청 연례 행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쇼를 하면서 옆에서 유명한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노래 공연을 하는 게 뭐 리안나뿐만 아니라 뭐 마룬 파이브도 있고 뭐 그래요? 저스틴 팀벌레이크도 있고 막 그런 콜라보 영상들을 맨날 띄워놓는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아하.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봤던 것 같은데 빅토리아 시크릿이 망했잖아요, 최근에. 망했어요? 몰라. 그러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지 이제. 여성들이 그런 속옷을 아, 보여주기식 속옷을 이제 소비하지 그런 않고 코르셋 지식이 많이 느네. 그리고 거기에 엄청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율의 백인 나만 나오니까 여자 모델들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종적인 다양성이나 체형적 다양성을 반영을 못해서 망했어. 한번. 그래서 이 쇼를 더 이상 안 해. 아 그래요? 이제 안 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애매한 거죠. 이게 야하고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시대는 뭔가 아 멋있어 막 그러고 선호하는 봤는데 대상인데.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너무 막 차별적이고 막 별로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관점이. 네. 어쨌든 뭐 술집에야 뭐 성인들만 오니까 뭐 틀어놓던 말들인데 요걸 또 약간 그 개인이 이제 남 선생님이 여 학생한테 그게 미성년자한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개인톡으로 약간. 물론 이제 네, 얘가 네. 개인톡으로 요청했으니까 개인톡으로 보내준 것 같은데
뭐 하필 이런 영상을 보낸 거는 좀 생각해볼 여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직위해제는 좀 너무 이제 크지 않았나 행위에 비해서는 그래서 취소가 된 것 같네요. 뭐 직위 해제를 한다는 게 공무원에서 잘린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냥 아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최종 징계가 나오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파면 뭐 이런 거.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직을 없애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판결이 또 하나 있죠.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댓글 모욕죄. 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란에 여성 연예인 B씨에 대해서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비방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 행위에 대해서 비연예인에 대해서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장돼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는데요.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이 B씨를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면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대법원은. 근데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선재 아나운서도 소개했지만 영화 폭망 퇴물 네. 뭐 거품, 언플이 만든 거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모욕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딱 하나의 표현이었죠. 국민 호텔녀. 네. 이것은 이제 또 사생활을 들춰서 뭐 이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에 비하다. 그래서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모멸적 평가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세 신급이 다 똑같은 건 뭐냐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 공인 같은 경우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비판의 자유도 있다. 비판하는 것도 우리 자유다. 근데 이제 그 선을 넘었냐에 대해서 네. 1심과 대법원은 선을 넘었다고 본 거죠. 근데 1심은 나머지도 다 모욕이라 그랬어요. 거품, 영화 폭망. 폭망. 예. 이것도 거품이라 해서 이 3신급이 다 달랐던. 네. 뭐 저는 뭐 대법원의 결론이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듣기 안 좋은 소리죠. 뭐 퇴물 안 좋은 소리인데 뭐 글쎄요. 뭐 그런 걸 다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제 국민 호텔녀 이거는 좀 되게 모욕적. 예,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 네. 견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1심에서 이게 다 인정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거품, 영화 폭망, 퇴물 이런 것도 다 네네. 모욕적 언사라고 보고. 근데 이게 벌금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전 이게 되게 낮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낮다. 네. 이게 다 모욕적인 말이라고 하면서도 더 낮아지겠네요. 네. 네? 대법원에서 아니 하나만 모욕이라 그랬으니까. 그렇네요. 네. 개당 2심에서 얼마예요? 4개면 개당 지금 25만 원? 이 국민 호텔녀라는 거는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말했듯이 사생활을 들춰서 뭔가를 암시하면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참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우리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집중 탐구. 약간 한 박자 빠르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호흡 안 준다? 소원이 없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집중 탐구. 오, 되게 다부져요. 네. 애니메이션 성우하셔도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한번 하면. 네. 자, 가까이서. 잠깐만요. 왜요? 시작이 너무. 네, 올드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약간. 알겠어요. 네. 아니, 올드한 건 아니고요. 네. 좀 한번 팔 걷어붙이고 해볼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럽네요. 네, 안 그렇게 할게요. 올드하진 않습니다. 네. 가까이서 찾아보기에도 쉽지 않지만 아이 좋아라. 본다고 해도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하다는 느낌이 있는 판결문. 네. 네, 뭐 그 자체로. 변호사님은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네. 어렵죠, 저희도. 예. 이런 판결문을 둘러싸고 변화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또 둘 사이에 큰 연관은 없지만 묶어 보았습니다. 네. 미리 자진 신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좋았습니다. 아주 집중하고. 네. 첫 번째는 쉬운 판결문의 등장입니다. 이제 예전에도 내용이 다 같은데 이 반말로 끝나지 않고 존댓말로 쓴 판결문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네. 최근에는 쉬운 판결문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판결이 어떻게
이런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판결문이 이번에 나왔는데 어떤 소송에 대한 거였냐면 선천성 중증 청각 장애인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자신이 불합격한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이었는데요. 이제 결과는 소송 결과 자체는 기각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괄호를 열고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써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처음에 눈에 띄는 판결문에서 저는 좀 특별한 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판결문이 그냥 일상적인 판결문이 뒤에 쭉 있고 그 앞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조금 소개 요약처럼 해놓은 부분을 좀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그림도 들어가 있고 이게 왜 이런 판결문을 썼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찾아보세요. 네.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에서 원고께서는 탄원서를 통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원고를 되게 높여서 얘기했네요. 원고께서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와 괴를 같이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전달이나 상호 의사소통에 대한 보강 수단을 개발하라라고 권고한 바도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재판부가 판결문의 엄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작성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라면서 이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소송 강우찬 판사님. 네. 실명 공개. 네. 이 소송 자체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떨어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1차 서류 심사에 175명이 합격을 했고 이 중에 청각 장애인이 17명이었고 최종적으로 포함이 되지 못했는데 원고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성상 수어 통역사의 조력이 딱 면접 보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후에도 조금 필요하고 면접 시간도 더 많이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중증 청각 장애인, 나 같은 중증 청각 장애인이 한 명도 실제로 합격을 못했다. 이거는 처음부터 안 뽑으려고 했던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면접에서 5개 질문이 정해져 있었고 거의 다 똑같이 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뭐 끊거나 면접을 종료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조사해 보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어 통역이 뭔가 안 됐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끊고 뭘 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수어 통역사가 증언을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도 수어 통역사를 이렇게 먼저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먼저 만나게 해준다는 거는 그럼 앞에서 시험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그럴 수도 있다. 있겠네요. 왜냐하면 내 질문 여기 똑같이 할 건데 또 미리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 풀타임에는 중증 청각 장애인이 못 붙은 게 맞는데 시간제 일자리에는 붙은 사람이 있고 또 과거에 이 풀타임 전일제 일자리에선 중증 청각 장애인이 또 근무한 내용도 있대요. 그래서 그 직전 연도까지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2022년에는 없었고 네. 중증 청각 장애인이. 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일단 기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 쉽게 설명하는 판결문 부분에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선재님?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판결의 당부를 뭐 직접 논하려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죠? 이게 형식에 왜 대해서? 이겨내졌냐. 그죠? 형식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주로. 네. 그래서 발 받침대 높이가 다른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는 키가 다른 사람들이. 그죠? 네네. 유명한 그림이죠. 네, 이게 평등의 원칙과 뭐 이런 실질적 평등이냐 형식적 평등이냐에 관한 그림이었죠. 네. 그래서 네, 설명을 너무 발받침이 다 똑같은데 키가 다르니까. 실질적 평등이 아니다 예, 이것은. 제가 공감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뭐. 키 얘기가 나와서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키가 작으면 이제 발받침이 오히려 높아야 네. 전체 전체 높이가 똑같아지니까 이제 밤 너머를 이제 볼 수 있다. 뭐 그런 유명한 사파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사파는 이제 그냥 글쎄 뭐 그게 들어갔다고 쉬워졌는지 모르겠고 그걸 이제 맨 앞에 까시고 네. 회사님이 우리가 요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쵸. 요렇게 실질적 평등 우리가 보려고 했다라는 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나 근데 싶네요. 이런 시도가 예전엔 없었나 봐요. 그러면 거의 뭐 네. 이렇게 장애인이 요청을 했을 때 쉽게 읽히는 식으로 쓰려고 했던 시도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막 어려운 판결문인 네. 경우에 네. 변호사가 뭐 따로 해석을 해서 뭐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식이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그렇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장애인 뭐 관련 판결이나 또 이게 아예 뭐 증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준다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계실 테니까 네, 네. 그죠? 시각장애인도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뭐 아예 보면서 내용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뭐 네. 이런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발받침대 높이가 모두 같은데 그 사람들 모두 경기를 관람하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 판결을 할 때. 네. 그 그림을 뒤에서 이어졌죠. 네네네. 근데 제가 아는 다른 변호사님이 한 페이스북에 자기 페이스북에 이 판결 이 부분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그 부분 네. 이제 딱 올리면서 기가 막힌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반댈세? 않다는 반댈세 의견을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 반댈세였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반대니까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을 실은 네 맞아요. 것 그러니까 같긴 해. 나도. 그럼 뭐 이겼으면 안타깝다라는 걸 왜 담은 그래서 건지도 웃기고. 약간 오게티처럼. 그러니까 뭐 이 판결 다 좋은데 앞에 주문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근데 이제 이해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냐면 봐봐요. 기각이 선한 의도를 가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의도도 좀 떠올랐던 게 네. 기각한다가 어렵잖아요 말이. 네. 그래서 그게 딱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겼다 졌다 하면 더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고가 근데 졌습니다. 이겼다 졌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엄밀히는. 근데 이제 딱 받아들이기에는 또 더 쉬울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원고가 졌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아니야 하면 그건 안 돼. 받아들여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쓰려고 하니까 네.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원고가 졌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하려고 애를 쓴 건데 네. 판사가 그러면 안 되죠. 판사가 뭐 그러면 피고는 뭐가 되면 물론 이제 사실 또 이해하려고 애써봤어요. 네. 피고가 또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판사도 공공기관이고 네. 원고는 국민이니까 나는 이제 이쪽이랑 같은 편이니까 그냥 국민이고 네. 국가기관이니까 네. 또 국민을 위해서 안타깝지만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요 부분은 이해가 저도 안 돼요. 안타깝지만은 안 돼. 저는 안타깝지만만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뭐 본인 그걸 왜 표현해요? 안타까운 거. 그런 것과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댓글로 이제 막 더 다른 변호사님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어요? 그럼 어디까지 쉽게 써줘야 되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의료적인 용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뭐 무슨 뭐 자상 뭐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고 뭐 그럼 PTSD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고 뭐 어디까지 그러면은 쉽게 쓸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그 있었고 문제도 뭐 지적할 만하긴 하네요. 뭐 그런 근데 이야기들이 솔직히 말해서 쉽게 쓰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 사람 변호사라 판결을 쓸 일 그런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누군지 모르겠어. 변호사인지 저는 아닌지 그거 모르겠어. 모르구나. 저도 안타깝지만 이상해요. 제가 봐도 왜 안타깝지만을 넣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안타깝지만이 없는데, 안타까워요. 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네. 시도를 처음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완벽할 수 없고 맞지. 하다 보면 약간 쌓이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네. 저도 안타깝지만은 싫지만 이분의 편을 점수를 약간 주겠다. 그러니까 첫 시도를 하고 네.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강우찬 판사님. 네. 성환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마다 수준도 솔직히 다르고 똑같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것도 있었어.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냐. 댓글 좀 장애인은. 가져오면 안 돼요. 지금 네? 재밌네.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 그럴 아니냐.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그냥 기각한다고 써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무시한다?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네. 나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 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문해력 논란이 있어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랑 이 집탐 때문에 본 거 전혀 아니고 우연히 커뮤니티를 봤는데 네. 요즘 돌아다니는 글 중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뭐 사흘 그러면 그래. 4일인 줄 알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막 비웃지만 또 이게 뭐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을 또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근데 누가 이제 커뮤니티 글 쓴 걸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모르고 무식하면 누가 무슨 단어를 얘기했을 때 자기가 틀리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다 커뮤니티로 나와가지고 왜 말을 어렵게 하냐. 그러니까. 왜 심심한 사과라고 하냐. 심심하게 느낀 게 우리 잘못이냐. 뭐 이렇게 되게 당당해진 게 차이다. 예전에는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네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네. 95%가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런 세상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올 수도 있죠. 정말 그렇죠. 이대로라면 솔직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질은 비중. 어떤 말이 죽은 단어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수가 알아듣는 언어를 그렇죠. 구사해야 되는 것도 조금 약간 책임감 있는 전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판결문은 어려워도 너무 어렵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기존의 법률 용어들이 그쵸. 우리는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뭐 배워가는 것도 있고 솔직히 방송국에 있으면 그런 단어들을 많이 오히려 접하니까 기사를 배울 통해서. 일이 있죠. 오히려. 근데 그걸 한 번도 뭐 그쵸. 공부도 안 해보고 한 사람한테는 지금도 저는 그건 너무 어렵고 솔직히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사이의 격차가 너무 그쵸. 이해도의 격차가 너무 큰 것 같긴 해 판결문은.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우리 쪽 이쪽 법률 하는 쪽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민법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뭐 어떤 학문이든 어떤 분야든 또 법도 상당히 어려운 전문 분야잖아요. 거기를 이해를 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소급표란 말이 있어요. 법에. 네. 소급표 이제 아마 기자분들이나 아나운서들은 또 알 법도 한데 어떤 게 뭐 갑자기 취소가 되면 처음에 1월 1일에 어떤 행위를 하고 8월 1일에 취소가 되면 그간은 그냥 한 개 맞고 이제부터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1월 1일부터 아예 없었던 걸로 평가하냐라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쉬운 네.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급표가 있으면 아예 다 바뀌는 거죠, 앞에가. 근데 이 소급표를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를 버무려서 법률을 전개할 게 너무나 깊고 복잡한 게 많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법이 일부가 개정된 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로 바뀌었어요, 몇 부분이.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소급이란 말도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약간 일본식 한자일걸요, 아마.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로 바뀌면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 만약에 그렇게 용어가 다 바뀌면 그러니까 법 규정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수업을 할 때 수업을 예시를 든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라고 설명을 해서 소급표는 소급하잖아, 소급하지 않잖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단어를 써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게 많죠. 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죠. 왜냐하면 한자라는 게 뭐 일본식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축약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학 용어도 비슷한 게 진단서 써주면 막 예전에는 아니면 자기가 뭐 쓸 때 이렇게 의사가 뭐 쓰잖아요, 메모. 네, 네. 근데 맨날 못 알아듣는 필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 그 자기들끼리 빨리 소통을 하고 그랬을 때 뭐 이거를 막 풀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다만 이제 뭐 제 얘기는 이제 판결문은 어쨌든 국민이 보는 거니까 뭐 이게 그렇게 관철돼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어려운 일인 게 법리가 진짜 복잡하고 저도 한 3회독 해야 이해되는 법리가 많다 보니 단어까지 다 풀어버리면 네. 이게 문장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판결문이 나왔어. 예를 들면 내가 네, 판결문을 받았어. 네. 네네. 그런데 내가 좋은 변호사를 뭐 마련하거나 그럴 돈이 없어. 그런 네. 사정이 안 돼. 그럴 그러면 수 내가 있죠. 알아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2배로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쵸. 그거를 변호사를 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못 알아들어도 여튼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있고. 돈만 주면 바로 해석을 해주고 옆에 있다. 네? 이러면서 쉬우시죠? 그런 이렇게. 것까지 다 걸려 있는 거여서 맞아요. 저는 판결문은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인데. 말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판결문을 쉬워야 되지 받고 않나. 2주 안에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한도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그 해석이 어려운 사람은 이제 그렇겠죠. 네. 간신히 읽었네. 2주 다 갔네. 뭐 이럴 수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다 법률 용어만
뭐 어쨌든 그 용어가 딱 가진 그 뜻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그게 뭐 명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뭔지 안다 뭐 이렇게 치는데 뭐 저는 그 말이 되게 신기했어요. 뭐 특이한 말. 가사란 말 쓰잖아요. 가사가 뭐야? 가사 요즘에 뭐뭐 진짜 안 써요.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데 그게 뭐야? 요즘은 이제 다 설령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닌데 혹시나 뭐 이렇게 됐더라도 뭐가 아니다 뭐 이럴 때 쓰는 이렇게 것 같은데. 말씀드릴게요. Even if 네. 뭐 가사 그러니까 넌 이게 아니고 네. 근데 왜냐면 그건 엄청 많이 필요한 표현이긴 해요. 가사라는 표현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뭐 설령으로 하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도 판결 같은 거 하다 보면 네. 이건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닌 경우라고 해도 아닌 게 네, 있고 네, 네. 아닌 경우면 또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네. 있어가지고 표현은 필요한데 가사라는 말은 진짜 어르신 말이죠. 예전에. 그러니까 가사란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안 쓰고 기사에서도 안 쓰고 기사에서도 안 쓰고 가사 노동할 때만 쓰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가사 노동할 때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거 옛날에는 일상적으로 썼던 말인가? 그런 것 그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옛말인 것 같아요. 옛말. 그래서 가사 이렇게 그래서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쓰는 건 어떨까요? 일상생활에. 가사. 근데 가사 오늘 배가 고프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네. 심심한 네. 아까 말했던 심심한 사흘 심심한이랑 이런 거 진짜 있잖아요. 웃긴 거 진짜 많았는데. 네. 심심한 사흘 이런 거 100년 뒤에는 네. 가사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럴 수는 있죠. 그 중에 정말로. 어떤 단어는 근데 사흘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인데. 난 사흘은 진짜 충격받았어요. 사흘, 3일. 아니 근데 웃긴 거 더 있지 않아? 뭐 혹시 몰라요? 근데 그런 것도 어렵잖아요. 예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순도 예순? 어렵죠.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어렵다면 숫자가 어렵지. 정확하게 뭔가 뭐 이런 거. 우리 저 전 PD 있었지만 1회. 1회도 어려운 거죠 사실. 아무튼 네. 넘어갈게요. 네. 네. 그리고 다음 함께 묶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판결문에 대한 변화는 이제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 민사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가 된다라고 원래 이제 하는데요. 확정 판결문만 공개가 됐었는데. 네. 지금- 민사도 확정은 공개됐었어요? 네? 민사 쪽도 확정이면은 공개가 됐었나요? 네, 확정 판결은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서 물론 익명 처리 같은 거는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열람을 인터넷으로 이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뭐 소액 사건이나 상고 이유 미제출로 인한 기각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판결이. 그냥 이유를 자세히 안 쓰거든요. 그냥 네. 기각된다 특히 이렇게만 뒤에 되는 두 거? 개는 이유를 절대 안 쓰고요. 네. 그냥 살펴보니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이런 거라서 공개 가치가 아예 없고 소액 사건도 그렇게 네.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만 딱 이렇게 했었는데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진 거죠. 네네. 다른 사건까지 볼 수 있도록 이제 된 거고. 근데 또 이제 이런 게 많이 공개가 돼야 된다. 어차피 법정도 다 공개돼서 일반 사람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렇죠. 발맞춰 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의견도 이제 있고. 현재로서는 미확정 형사 판결문만 공개가 안 되는 거죠. 1심만 하고 2심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형사는 좀 여러 가지 또 네. 문제가 있어서 그러네요. 확정되기 전에는 또 만약에 유죄가 나왔는데 공개되면은 네. 무죄 추정이 또 위협받을 수 있고 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돼서 이게 이렇게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아무리 익명 처리가 되어 있지만 읽어보면 주변 사람은 알 수 있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랄까? 그런 문제도 있긴 있어 진짜. 그리고 막 주변 회사명 사람은 당연히 막 이런 거는 다 익명 처리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기사에 나온 판결문,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판결이 나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키워드 잘 찾으시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국민들을 상대로? 아니 이건 다 한번 해보면 다 주변 알수 있는. 사람들은 알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은 저는 완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찾아보고 할 그런 유인이 막 굳이 막 검색어에 걸릴 것 같은 걸 막 찾아서 이렇게까지 안 할. 근데 악의를 가지면 이제 네. 그리고 이게 찾을 수 약간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 공개될 수 있는데 그 판결에는 정말 내부적으로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있을 맞아. 텐데 그죠. 그거를 뭐 내가 조금 이겼든 졌든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으면 그게 그건지 아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범죄 공개되는 거죠? 성범죄도. 저 성범죄도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뭐 기사에 나왔던 거 판결문 보고 싶어서 보는데 범죄 사실이 상세히 나오잖아요. 판결문에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익명 처리가 되고 확정이 나고 다 했어도 내가 만약에 피해자야. 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거 열람 안 되게 검색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죠. 공개할 수 저도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네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공개를 하자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변호사님들은 공개되면 또 판례를 찾아보고 변호사는 하는데 좋아하겠죠. 되게 참고가 많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근데 판사님들이 많이 네. 좀 판사들이 좀 반대하는 싫어하고. 사람들이 좀 많죠. 네. 반대하는 왜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뭐 과거에 법률 신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나 2018 본데, 년도에? 네, 그때 70%가 좀 넘는 분들이 상급심 이거 확정이 안 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미확정 형사에 좀 더 많이 반대를. 네, 아까 말씀하신 맥락인 것 같아요. 형사를 더 반대하는 네. 건 뭐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반대가 되게 많네요. 네. 70%면. 네, 그랬고, 이제 판결 공개를 확대할 경우에 그 비실명 처리를 다 사람이 어쨌든 하니까 그 공무원에 대해서 면책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공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맥락은 뭐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재판을 정말 똑바로 했는지 투명 네, 뭐 투명 공개할 이유는 뭐 뻔한 것 같아요. 네, 재고 여기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가져오신 기사에 왜 반대하는지는 없네요. 그냥 제가 안 가져왔나 본데요. 왜 반대하는지. 네. 판사들이 뭐 판사만이 아니라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너무 공개 사생활 침해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네네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형사는 무죄 추정 그런 게 있는데 민사는 확정 판결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서 네. 뭐 미확정까지 공개한다고 해서 더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민사는 약간 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약간 다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금전적인 뭐 다툼, 문제나 뭔가 법리 해석 갈등.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게 약간 저는 오히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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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하다. 나라면 그러니까 뭐냐, 그럴 형사는 수도 누가 봐도 있겠네요. 솔직히 잘못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민사는 뭔가 물론 시비를 가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게 한 30이고 제가 잘못한 게 한 70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갈등 많죠. 상황이. 근데 그런 게 일일이 뭔가 다 공개가 그러니까 된다? 형사는 무죄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형사는 약간 뭔가 공익성이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거를 내용을 알므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근데 민사는 이런 것까지 다 약간 덜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그리고 이런 것까지 안다고 뭔가 인생에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 내가 당사자라면 그러니까 네. 어떤 판결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뭐 공부하는 사람 입장도 있고 연구하는 변호사들도 네. 있고 공부하는 로스쿨생이나 교수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도움이 되긴 하겠죠. 네. 민사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또 민사가 좀 덜 덜 필요할 수도 약간 있겠네요. TMI 이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형사는 또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또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또 그렇죠. 더 반대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그거 맞긴 맞는데 네. 뭐 선재 아나운서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내가 뭐. 당하는 것만 생각했어. 그래서 나라가 이런 것까지 관여해서 공개를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돈 못 받은 수도 있을 것 건데 지금 저기 네. 채권 채무 계약한 거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 말도 맞는 게 민사가 사법이고 형사 공법이니까.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오늘 판결문을 둘러싼 변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저희가 한번 최종 의견을 저 놀라운 거는 짚어보았습니다. 법원이 뭔가를 하려고 하네 그래도 어떤 방향이든. 법원 비하하러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보수적이란 얘기하고 네네. 네. 항상 매번 똑같고 전화가 그냥 늦고 막 이런. 다른 얘기하다 나왔죠. 잘 안 네. 바뀌고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지만 네. 여하튼 이런 시도들을 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뭐 진짜 앞에 문제는 맨날 이제 결론 내리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네. 너무 맨날 하는 소리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그 아까 말한 뭐 예를 들어서 문해력이 평균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쉽게 써줘야 되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장애인의 문제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장애인이 아닌 문제에서도 사실 그냥 일반 사람 비장애인도 판결문이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좀 쉬워져야 되냐에 대해서 네. 얼만큼 쉬워져야 되니까 아까 그분이 뭐 댓글 다신 분이 도대체 얼마나 쉬워져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말투는 아니어도 얼만큼 쉬워져야 되는지 고민이긴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쉬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근데 분명한 거는 쉬워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시도는 값진 것이다. 네. 안타깝지만만 안타까웠고 나머지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값진 시도라고 저는 뭐 네.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투트랙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적인 네네. 게 하나가 있고 반면에 이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잖아요. 판결문을 읽는다는 것은 네네.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거는 쉽게 쓰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네. 뭔가 아까 누구신지 모르지만 얼마나 쉽게 써줘야 되냐 이거는 저는 그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분 방송 듣다 깜짝 놀라는 거 누구지? 네. 마음대로 인용해 버렸는데.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분 말도 그 무슨 네. 말투인지 모르겠는데 공감 네. 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뭐 보기 따라서. 예. 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이 너무 어려워. 네. 그냥 끝내요. 얘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프로 받침러를 꼭 모시고 그러게요. 오늘 받침러가 너무 네. 너무 안 받쳐주네. 잘 오늘. 받쳐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또 받침러의 의견 궁금하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받침러가 안타깝지만을 안 네. 좋게 보는 거는 100%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말고 이거에 대해서는 좋게 볼 거. 네, 좋은 거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네. 몇 개고 뭐 진양철 몇 개 하고 이렇게. 다음 네. 주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다음 주에는 완전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